이번 영상에서는 목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목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 두 번째 영상에서 잠재우기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설명 부분이 있고, 이제 마사지 하는 동영상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다 보니까 조금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주위 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요거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우기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질병에서 잠을 자야 빨리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잠재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섬세하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저희 아이들을 제일 처음에 이제 대하에다가 두 아이들을 이제 반신욕 겸 담가 놓았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담가 놓은 이유는 피부가 이제 좋아진다고 해서 이제 입욕제를 바꿔서 담가 놓았었는데, 워낙 이제 중증이다 보니까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제 잠을 못 자고 이제 많이 긁기 때문에 피부가 이제 많이 이제 트러블이 난 상태인데, 대하에다 이렇게 담가 놓으면 피부가 이제 진정이 되고 아이도 이제 컨디션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목욕을 시켰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몸이 크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제 욕조에 번갈아 가면서 이제 담가 놓으면 아이들이 이제 반신욕도 하고 이제 전신에 있다 보니까 누워 있기도 하고 가끔 자기도 하더라고요.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건선 형태로 재발했었는데, 건선과 아토피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잖아요. 같은 점이 있다면은 진물이 흐르고 각질이 생기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아토피는 간지러워하고 건선은 간지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양을 보시면은 아토피는 전체적으로 이제 모양이 이제 많이 이제 번져 있고, 건선은 이렇게 동전 모양인데, 요것도 똑같이 욕조에다가 이제 아이를 담가 놓으면 반신욕도 하고 이제 누워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무릎 뒤하고 팔 옆에 재발을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부위가 크지 않아서 제가 마트에서 이제 긴 통을 사다가 입욕제를 넣은 다음에 다리를 담가 주었고, 팔 옆에 같은 경우에는 압박붕대를 물에 적셔서 감아주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말라요. 그러면은 입욕제 탄 물을 분무기에 넣어서 몇 번 뿌려주면은 욕조에 담근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좀 진정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했었고요. 제가 이제 목욕을 이렇게 좀 어떤 식으로 하나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목욕에 대해서 이렇게 수칙이 있더라고요. 8가지 수칙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8도에서 39도 너무 뜨겁지 않게 목욕하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체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고요. 온도 조절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체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몸이 조금 이제 체력이 떨어졌을 때는 약간 또 뜨거운 걸 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온도를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 30도 정도에서 약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목욕을 할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제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제 잠을 못 자는 데다가 이제 목욕을 할 경우에 체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피부가 많이 이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감기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요것도 단백질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단백질 보조식품을 추가로 섭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할 시에 방문을 열고 화장실 문을 열고 이제 목욕을 시키셔야 되는데, 봄이나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내 온도가 18도에서 24도로 이제 유지를 시키시다 보면은 약간 이제 좀 모욕하기는 추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내 온도를 또 높였을 경우에는 아토피는 이제 너무 덥게 관리하다 보면은 간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18도에서 24도가 적당하고요. 그러다 보면 약간 이제 좀 목욕을 하다 보면 추울 수가 있기 때문에 방문은 화장실 문은 3분의 1 정도 문을 여시고 이제 목욕을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외출 후 바로 목욕하기. 외출 후에 이제 목욕을 하는 그 기준은 아이가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간지러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목욕을 시키시는 게 좋고요. 되도록이면은 자기 전에 2-3시간 전에 목욕을 시키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제 목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땀이 나면 바로 목욕하기. 뭐 봄이나 이제 가을, 겨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제 그 땀이 많이 나지 않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외출 후에 이제 들어왔을 때는 목욕을 시키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일부러 땀을 낼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은 그 아이가 이제 그 컨디션이 조금 이렇게 그 화장실을 못 갔을 때는 좀 많이 간지러워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일부러 또 땀을 내는데 이제 뭐 줄넘기를 시키거나 그 운동장을 이제 몇 바퀴 돌게 이렇게 시켰고요. 그럴 때는 바로바로 이제 목욕을 시키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켰습니다. 네 번째, 적법한 비누 사용하기. 저희는 워낙 이제 중증이고 이제 전신에 다 있다 보니까 전신 같은 경우에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뭐 그 성분에 상관없이 천연 비누를 사용하였고 뭐 그냥 손이나 주요 부위만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드라이어를 되도록 짧게 사용하기. 저희는 워낙 이제 전신이고 이제 피부가 어떻게 보면 건조명이잖아요. 그래서 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건조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드라이기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선풍기를 사용하였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는 좀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하고 이제 선풍기와 같이 동시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피부 목욕 시 큰 자극을 주지 마세요. 뜨거운 물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되게 많이 이제 긁어서 제가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고, 이제 제가 아이한테 이제 긁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질렀었고, 가끔은 이제 감시도 했었는데,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속에 이제 긁지 않는 게 좋은데, 나중에는 뭐 적당히 긁으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자극이 또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제 경험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오해도 없으셨으면 합니다. 피부가 이제 언제 이제 자극을 줘야 되면은 제가 이제 그 시간에 상관없이 목욕을 시킬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각질이 많이 생겼을 때, 각질이 생기면은 아이들이 되게 많이 간지러워해요. 그 각질을 제거해 주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이가 이제 각질이 많이 생기면 이제 긁었을 경우 이제 피부가 이제 병변이 되게 넓어지고 그리고 두꺼워지기 때문에 피부가 돌아오는 시간이 상당히 이제 길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간에 상관없이 통 목욕을 이제 각질이 많이 생겼을 때는 이제 시키는데 이제 물속에 이제 아이를 담궈서 이제 충분히 이제 각질을 불려서 이제 각질을 제거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각질은 일부러 떼주시지 않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목욕을 시켰는데 이렇게 목욕을 시키고 나서 이제 제가 잠재우기 전 2-3시간 전에 목욕을 시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컨디션이 이제 괜찮으면 제가 이제 잠재우기 전에 목욕을 시키지 않았고 이제 옷만 이제 새로 이제 갈아입혀서 잠을 재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목욕통에서 목욕하는 방법이 아토피 피부 목욕법으로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따라서 이제 샤워로 이제 목욕으로 이제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중증인 경우에는 목욕을 해서 이제 부비를 진정시키는 게 맞고요. 경증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통목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아이가 많이 간지러워했을 경우에 경증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이렇게 통목욕을 시키는 형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씨에 따라서 좀 많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뭐 황사나 미세먼지 주의보가 많은 날은 일반 이제 건강한 사람들도 이제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컨디션이 좀 좋지는 않잖아요.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럴 때는 되게 많이 간지러워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한 번씩 통목욕을 시키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통목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 사는 지역에 따라서도 좀 약간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그 주말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가면은 피부가 이제 이렇게 많이 트러블리는 상태였었는데 시골에 가면은 좀 약간 진정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제 진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목욕을 많이 시켰었는데 시골에 살았을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매일 목욕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샤워하고 통 목욕을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증인 그 아토피가 이제 경증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그 피부가 이렇게 각질도 생기는 텀이 이제 좀 더 이렇게 길어지고요. 이렇게 각질도 모양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작아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겨울 같은 경우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가잖아요. 그러다면 그 목욕탕에 가까워지는 날에 되면은 이렇게 각질이 이제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이제 각질이 생기는데, 이렇게 이제 경증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그러니까 각질이 상당히 작아지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샤워를 하면 좋겠다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룰 건데요. 수건을 톡톡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주고 피부 보습제 발라주기. 이제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이제 트러블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문지르거나 비비시면 안 되고요. 물기를 눌러서 제거해 주시고 물기를 눌러서 제거해 주시고요. 많이 긁으실 경우에 혹시 그 흉이 좀 염려가 되잖아요. 이럴 때는 재생 기능이 있는 피부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에 대해서 다 다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실내 공기질의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그 계절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좀 섬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